자,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해 볼 텐데 작전은 어제 좀 후속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 보고 또 갑자기 딴 얘기하잖아요. 자신은 파월을 애시당초 해고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. 그런 이야기로 갑자기 딴 사람처럼 변하는 걸 보고 이게 모든 계획이 다 있었구나. 이 책임을 다 연준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그렇다면 마지막 트럼프의 요구 뭡니까? 빨리 금리 인하 선언을 좀 하고 실제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. 완전히 완화적인 입장으로 연준에게 돌아서라라는 게 트럼프의 목적인데 그렇다면 과연 뭐가 나왔을 때 연준은 트럼프의 압박만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좀 해보면 관세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의 실질적인 무기는 실은 관세가 아니라 약달러와 저금리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? 그래서 약달러를 통해서 미국의 영원한 숙제, 무역 적자를 해결을 합니다. 미국에 다 공장 들여온 다음에 그다음에 저금리를 통해서 지금 천문학적인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국가 부채를 또 대응하려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 약달러는 트럼프 뜻대로 완성이 됐잖아요. 근데 저금리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? 중국이든 아니면 그게 일본이든 미 국채 투매가 나왔고 저금리가 오히려 고금리로 4.4%로 올라가는 이제 미스매치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트럼프도 쇼크 흔들리고 있게 되는 이 상황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이 국채 10년물, 이 장기물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. 첫 번째는 수급. 누군가가 많이 막 팔아요. 중국 같은 데서 많이 팔면 금리는 올라갑니다. 하지만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게 경기 침체가 오면 경제 성장률이 금리에 또 반영이 되거든요. 인위적이라든가 가짜라든가 이런 경기 침체를 만들면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 미국의 장기물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통화 정책의 방향입니다. 즉 연준이 앞으로 나는 금리를 올릴 거야 라고 하면 이런 장기물 금리도 따라 올라가고 난 금리를 내릴 거야 라고 하면 장기물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? 수급은 일단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. 중국이 더 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럼 수급 빼고 어떻게 하면 10년물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을까? 살짝 경기 침체를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약간 미치광이 전략으로 주가도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런 거 하나 나왔고 또 하나가 계속해서 파월한테 금리 인하해라.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커멘트라도 해라. 왜? 그걸 해야 10년물 금리가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. 이렇게 한 건데 파월은 완전히 딴 목소리를 냈죠. 오히려 지난번 이제 연설을 할 때 뭐라고 했냐. 관세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크다.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 우려가 있고 당분간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. 선을 그어버리니까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진짜 미치광이 전략이 돼버린 거죠. Too late. 넌 너무 늦은 남자다. 그리고 했던 이야기가 Major loser. 너는 대형 패배자다. 널 해고할 거다. 그러다가 이제 판을 바꿔버린 겁니다. 애시당초 나는 지금 이제 파월을 해임할 생각이 없었다. 그게 결국은 뭐냐? 지금은 미 국채 투매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우회적으로 이런 미치광이 전략이 좀 방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지난 트럼프 일기 때도 미중이 막 싸우고 실질적으로 주가 무너지고 이렇게 될 때 마지막 협상을 이끌어낸 것은 이 끝판왕은 실은 연준이었습니다. 2019년 1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은 종료됐다.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라는. 그러니까 한 건 아닙니다. 한 건 그해 2019년 6월이나 7월이었는데 하겠다는 말만으로 주가가 이제 반등을 쭉 했었던 그런 거였었기 때문에요. 오늘은 그래서 그럼 연준은 어떤 신호를 보여줄 때 자신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적어도 코멘트를 할까?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고용 쇼크가 나와야 돼요. 또 하나는 주가가 우리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한번 떨어져야 됩니다. 간밤에는 일단 주가가 올랐지만 이렇게 되면 연준은 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인데요. 첫 번째 조건은 역시 5월 2일 날 다음 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가 될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인데요. 실은 저도 이거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좋게 나올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나올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3월을 놓고 보면 3월은 깜짝 고용이었습니다. 한 11만 정도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22만이 나와가지고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고 실업률도 3월 나쁠 줄 알았는데 한 4.2 크게 안 나빠졌습니다.
그래서 이제 이번에 5월에 발표되는 게 4월에 미국의 고용 시장이잖아요. 한 11만 명은 나와야 됩니다. 그러니까 22만 명의 한 반토막 정도가 신규 고용에 나오는 11만 명 정도가 나와준다. 여기에 실업률이 한 4.3 이 정도까지만 나오는 이 조합이면 그 발표 후 5월 둘째 주에 5월 FOMC 회의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서 파월도 상당히 모습을 좀 바꿀 것 같아요. 이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중국을 때리다가 중국이 너무 좋다, 뭐 협상 잘 되고 있다, 뭐 관세율 낮춰줄게라고 또 손을 내밀었잖아요. 파월도 마찬가지로 막 파월 비난하고 해임할 것처럼 하다가 오늘은 파월 괜찮은 사람이다, 자기는 애시당초 해임할 생각 없었다라고 이제 했죠. 그리고서 5월 첫째 주 금요일 날 고용 쇼크가 나왔다. 그럼 파월도 그래 이 정도라면은 내가 해줄게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만에 하나 주가를 좀 뛰어났잖아요. 이 트럼프가. 이거 공은 지금 연준에게 돌린 거거든요. 근데 연준이 또 딴소리를 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런 점까지도 결국은 이제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일기 때를 또 돌아보면 연준이 언제 굴복했는가? 증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1차 하락이 나왔고 제가 보기엔 지금 반등은 2019년을 돌아보면 이제 약간 반등 구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무너지는. 그러니까 이게 5월입니다. 5월. 고용 시장이 무너지던가 아니면은 증시가 지금은 반등했지만 한 번 더 한 8에서 10% 정도가 떨어지던가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나오면 저는 결국 연준은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선언하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의 모든 게 완성이 되죠. 약달러도 돼 있고 여기에 저금리까지 더해지게 되면 그러면 뭐가 좋느냐? 중국이 어떤 공격을 해도 히토류는 뭐 우크라로 커버를 친다고 쳐도요. 이제 꿈쩍을 안 해요. 왜? 약달러를 하면 지금 중국이 하려는 게 위안화를 일부러 절하시켜가지고 관세를 막으려는 거잖아요. 달러가 약세인데 위안화는 자연스럽게 절상되겠죠. 그러니까 이거 막을 수가 있고 중국이 막 국채 투매해가지고 미국 금리 올리잖아요. 이건 연준이 통화 정책을 떨어뜨리면서 메워주면 아무리 미 국채를 팔아도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그런 힘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더 커버할 수 있는다. 그래서 더 중요한 거고요.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.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 마지막에 이 결판을 낸 사람이 실은 파월 의장이었습니다. 저기 2019년 기점으로 좀 보시면은 막 이제 2018년 10월부터 다시 한번 싸우면서 증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. 저기 선으로 되어 있는 게 S&P 500이거든요. 정확히 1차 하락, 반등, 그 다음에 2차 하락이 나왔죠.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든 세간의 비난이 연준 왜 저래? 연준 왜 저래? 트럼프는 뭐 할 만큼 하는데 연준 왜 저래? 그래서 1월 4일 날 파월이 이제 사실상 금리 인하를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저기 2019년부터 보면 증시가 쭉 올라가죠. 실질적으로 저 인하, 보험성 금리 인하는 7월에 했습니다. 그러니까 말만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. 트럼프도. 근데 그 말이 언제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거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볼 부분은 오늘은 좀 기쁘겠죠. 성장주도 오르겠고 뭐 되게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 떨어지는 거는 실은 아직도 마지막 퍼즐은 안 맞춰져 있다. 언제든 또 한 번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준이 빨리 금리 인하에 대한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고 두 가지를 봐야 된다. 고용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완전히 아니면 한 쇼크가 나오거나 주가의 추가 하락 이 두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외국인들 오늘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확실한 귀환은 미국의 10년물 금리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. 3.8% 여기를 깨고 내려오는 이거를 확인할 때 비로소 우리 K 증시가 활짝 웃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되겠고요. 저 때도 놓고 보면 2019년에 파월이 저기 이제 사실상 금리 인상을 끝냈다라고 하면서 10년물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죠. 저 때 증시가 이제 웃었던 부분입니다, 여러분. 저기 2019년 3월, 4월, 5월 하고 저 때 다시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때 증시를 망친 건 2020년 코로나였죠. 19년은 굉장히 좋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서 어서 빨리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기를 그게 마지막 퍼즐이다. 오늘은 좋지만 아직은 안심을 할 때는 아니다란 말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.